나 이거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실명의 위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볼페임이라든지 이런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헬스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CVL 의원 대표원장 이한나라고 합니다. 사계절이 명확하기 때문에 봄, 여름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모 되게 많이 하시고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다한증 보톡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좀 다이어트 관련해서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 이때쯤 되면 기미, 주근깨, 잡티 레이저 시술 이런 것들 많이 진행하세요. 리프팅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시기도 하고요.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몸매 위주로 시술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녀오셔서 햇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화상을 입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각종 피부병을 얻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피부과로 오시는 게 피부가 맑아지고 싶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새는 리프팅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주름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특히나 이영애 씨, 전지현 씨 이런 분들은 얼굴에 살이 많은 편은 아니세요. 뭐가 빵빵한 것도 아닌데 보면은 주름 하나 없고 되게 피부가 매끈하고 피부결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사실은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화이트 태닝으로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피부과에서 시술하지는 않다 보니까 여쭤보시는 게 배곡주사. 그 배곡주사 같은 경우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맞으면 안색이 많이 좋아지시긴 하세요. 이 배곡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황인종인데 백인이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물론 피부가 많이 밝아지기는 하겠죠. 요새는 사실 좀 필러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요새는 이제 필러로 볼륨을 과하게 넣는 것보다도 자연스러운 거를 많이 이제 고객님들이 되게 추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필러를 넣는다고 해도 정말 아주 소량으로 넣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아주 살짝 세우는 식으로 가거나 필러를 넣어서 옛날처럼 울룩불룩하게 막 그런 시술은 요새는 좀 다들 기피하시는 것 같아요. 시술이라는 말은 상당히 사전적으로는 되게 넓은 의미예요. 딱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시술과 수술의 차이점은 그냥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수술은 절개를 하고 또는 절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봉합을 하고 이런 게 수술이라고 하면 시술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시술이라는 게 의료인이 치료나 수술 이런 거를 종합해서 표현하는 광범위한 의미거든요. 일반적인 인식에는 수술보다는 덜 침습적이고 다운타임이 좀 더 짧다. 나 이거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러 가지 뿌띠 시술 같은 건 저도 하기는 해요. 코 같은 경우는요. 저는 코 필러는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아요. 코도 선생님 필러 하고 싶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에다 필러를 하게 되면 코 옆에 지지대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볼에다가 필러를 하게 되면 이 지지 인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려가거나 그런 거를 층만 잘 잡아서 넣게 되면 흘러내리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이게 아바타 코라고 하죠. 필러를 넣게 되면 번져요. 아무리 딱딱한 형태를 잘 유지하는 필러를 한다고 해도 좀 번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필러를 넣을 때 사실은 캐뉼라를 사용해서 코끝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겉에다가 필러를 넣지 말고 주사로 인젝을 해가지고 넣으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 위험 확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젝을 하게 되면 잘못해서 혈관으로 필러가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안구 쪽 동맥이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명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코는 될 수 있으면은 필러보다도 그냥 정말 높이고 싶으시면 차라리 코에다가 실을 넣거나 성형을 권하는 입장이에요. 유지기간은요, 필러가 얼마나 밀도가 단단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턱끝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필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딱딱한 하드한 필러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유지기간이 꽤 있어요. 그리고 턱끝이나 이마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 무조건 보톡스는 같이 시술을 하거든요. 이유는 필러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계속 말을 할 때 호두턱이죠. 이런 식으로 하거나 호두턱이 나오게 되는데 필러가 뭉쳐요. 보톡스로 이거를 막아놓지 않으면
울퉁불퉁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마도 마찬가지예요. 이마에다가 이쁘게 필러를 했는데 거기다가 보톡스를 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뭐 표정을 하거나 인상을 쓰거나 했을 때 필러가 뭉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필러가 하드할수록 유지 기간은 상당히 길고요.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러운 필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더 빨리 빠지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딱딱하냐에 따라서 빠지는 속도가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나 그 부위를 많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빠지는 속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턱끝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유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볼이나 이마 같은 경우 중간 정도 딱딱한 정도의 필러를 쓰게 된다면 1년,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술은 흡연을 많이 하시거나 빨대를 많이 이렇게 빠시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빨리 빠지면 4개월 만에도 빠지기도 해요. 사실 저희 병원에도 좀 연예인분들이 되게 많이 다니시거든요. 이제 다들 대부분 다 배우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은 아이러니하게 보톡스를 좋아하고 싫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디 시상식을 가시거나 이럴 때는 바디 보톡스를 잘 맞으세요. 특히 승모근 같은 거. 드레스를 입어야 할 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디 보톡스를 상당히 잘 맞으시고, 다한증 보톡스 뭐 이런 것들은 잘 맞으시는데 얼굴에 표정이 안 지어지게 만드는 그냥 보톡스는 좀 기피하시는 편이에요. 그럼 주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톡스가 근육을 마비시켜서 표정을 못 짓게 해서 주름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마 같은 경우에다가 직각으로 꽂아 넣어서 근육을 마비를 시켜 놓으면 정말 표정이 안 나와요. 미간도 마찬가지고 눈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킨 보톡스라고 해서 피부 내로 얕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 표정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겉에 있는 피부 잔주름도 예방되고 이런 식으로 시술이 들어가고요.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타임이 짧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시술들을 선호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연예인분들은 써마지를 많이 받으시고 피코프락셀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주로 연예인분들이 원하시는 거, 이미 그분들은 피부 자체가 깨끗하다 보니까 피부 결을 어떻게 좀 더 좋아지게 하고 잔주름을 어떻게 좀 더 좋아지게 할까, 이쪽으로 좀 포커싱이 맞춰서 시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써마지, 피코프락셀, 뭐 울세라나 슈링크 이런 거를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써마지 같은 경우는 고주파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경우는 하이프 시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리프팅이라고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써마지는 솔직히 리프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프팅이랑 탄력이랑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탄력은 피부 자체가 콜라겐이 다시 재생하고 피부 자체가 윤인하고 광이 나게 해주는 게 탄력이고요. 리프팅은요, 말 그대로 얼굴 라인을 살려주는 게 리프팅인 거죠. 써마지 같은 경우는 그렇기보다도 피부 결을 좋아지게 만드는 거고 들어가는 층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경우는 하이프라고 해서 피부가 두 가지 층이에요. 표피랑 진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밑에 피부 밑에 있다고 해서 피하 지방층이라고 해요. 피하 지방층 밑에 근육층이 있고 그 바로 밑이 뼈예요. 그리고 피하 지방층이랑 근육층 사이에 얇은 막들이 있는데 그 막이 스마스층이라고 하거든요. 그 스마스층에다가 열 응고점을 만들어서 피부 자체를 조이는 거죠. 쪼그라들게 되면 타이트닝이 되면서 피부 라인이 살아나요. 그렇게 돼서 리프팅을 하는 게 울세라랑 슈링크, 이런 하이프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써마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고가예요. 대신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받아도 좋기는 한 시술인데 상당히 고가라서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 받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잘 이렇게 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우선 피부 결보다도 당장 급한 게 기미 주근깨 잡티가 더 많이 고민이신 분들이 피부과를 오시고, 얼굴 결을 좋아지게 하는 거는 정말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비싼 시술을 잘 받진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써마지보다도 이제 얼굴에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이제 뭐 미주란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필로가 이런 시술들이 있어요. 주사 시술이거든요. 그런 주사 시술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시술들을 받아도 콜라겐 재생에 상당히 효과적이긴 한데, 단지 연예인분들이 이 시술을 기피하는 이유는 상당히 아프고 그걸 떠나서 다운타임이 좀 길어요. 3일 정도는 얼굴에 엠보싱도 있고, 그리고 나서 얼굴에 붉은 자국, 주사 자국 때문에 한 7일에서 10일 정도는 화면 받는 일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런 시술들은 활동하지 않을 때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오셔서 저 입술 이렇게 해주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처져 있는데 지금 이것처럼 될 수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그 사람마다 저는 개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을까? 이 분한테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시술을 하고 그 개인한테 맞는 시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슈링크라고 치면요. 어떤 분들은 볼살이 많으신 분들은 슈링크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볼살이 정말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슈링크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페임이라든지 이런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 저는 시술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가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꼭 거울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개성이 있는 얼굴인데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이뻐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간에 과하면 항상 독이 되는 것 같고요.